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제 한 학기가 또 이렇게 저물고 있네요. 참 하루하루가 바쁘시죠? 제가 하는 일 없는 제가 바쁜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이제 통합 교직원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즐겁게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 상당히 인상 깊게 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교직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젊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평소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날 이렇게 우리 보건대하고 같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교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젊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음이 활기가 있어 보였고 젊으면 다 예쁘잖아요. 하는 것도 예쁘고 그냥 그 열심히 하는 것도 예쁘고 그래서 이 교직원 선생님들을 보면서 희망을 저는 이제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학교 운영이나 행정이나 뭐 전반에 활력도 좀 불어넣기에 굉장히 좀 강점도 되고 또 요새 저도 뭐 핸드폰 디지털 이런 거 잘 모르면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면 막 금방 알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뭔가 학교에서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또 강점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저 직원분들이 제가 볼 때 학생인지 어떤 분들은 진짜 고등학생 같은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학생하고 그렇게 보면 이 갭이 좀 없어서 없게 보여서 학생들하고 공감이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에서도 의외로 또 강점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희망적으로 봤어요. 이제 또 이면도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큰 나무가 처음부터 바로 될 수는 없지만은 비바람을 잘 맞고 꾸준히 성장하는 직원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직원 선생님들이 워낙 좋으니까 교감으로서 좀 욕심이 또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직원들이 우리 대학의 건화 기념이나 또 대학의 비전과 이런 철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학교를 좀 사랑하고 그렇게 주인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전체가 돌면서 둥글게 돌면서 손뼉을 다 전체가 다 손뼉을 마주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의외로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친근감이라든지 거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일단 서로 다 막 돌면서 박수도 치고 손뼉을 쳤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체 우리가 하나 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건대 쪽에 계신 그 임원들 같아요.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 쪽 대학에 이제 이렇게 조금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 같은데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이제 우리 쪽 선생님들이 이제 그 인사를 나누면서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총무처님 계셨는데 부탁은 뭘 부탁이 우리가 한 팀이요 같이 오는 거지 우리가 같이 오는 거지 부탁이 아니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더 좀 위안이 됐고 대체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로 그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고 체육대회도 뭐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아주 하루 종일 끝까지 거기 있었지만은 굉장히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길어졌고요. 이제 이 하루가 모여서 또 일주일이 되고 또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또 1년이 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왔잖아요. 또 1년이 모여서 또 뭐 2년 또 10년 20년 벌써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50년 인생 60년 인생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생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역사와 또 전통이 또 되고요. 그런 점에서 첫 시작은 하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루는 한 시간이 모여서 또 하루가 되고 그 한 시간은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 쌓여서 또 그렇게 한 시간이 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소중한 일상을 잡았는데요. 이 일상 그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할 때 간혹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당히 좋은 책으로 알고 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2017년에 7월에 총부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제 중고판 이 문고 조그마한 문고 서적을 3,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배송비를 5,000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 봤는데 읽기는 잠깐 읽었어요. 사실은 200 뭐 한 30페이지 정도 되니까 얇은 책인데 요새는 책 읽기가 600페이지, 700페이지 좀 괜찮은 책 읽으려면 6, 700페이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읽기가 많이 힘든데 이런 200페이지 정도 기준은 굉장히 가볍고 편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책이 제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였습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C.S. 루이스가 전쟁통에서 더 가디언, 영국 가디언지에 한 편씩 이렇게 보낸 게 나중에 묶어서 책으로 나온 건데 31편의 편지글로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기독교 신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베테랑 아주 베테랑 악마가 오무드라고는 젊은 자기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것인가, 타락시키는 아주 그 효과적인 방법들,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편지글이에요, 이게.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기독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존 트렌트의 이도 변화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기독교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도 한 270페이지 정도밖에 얇은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인데 굉장히 또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설교 시간도 말을 많이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짧게 하더라도 뭔가 기억에 남는 임팩트가 있는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200페이지에서 추리는 내용이나 6, 700페이지에서 추리는 내용이나 추리고 보면 사실은 또 같더니 분량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 설교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좀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이도라고는 이도 변화 이 책도 우리가 일상에서 2도 정도만 방향을 틀어놓고 보면 당장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2도가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면은 처음 출발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곳에 우리가 가 있다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과 관계된 그 베이스에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변화인데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목적지에 내가 가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중한 일상이라는 주제를 달고 보니까 저희 대종사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이 일상에서의 수행입니다. 법회 중간에 일상수행 요법을 암송하시면서 마음공부의 대조를 지금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도 원불교 교리 전체를 다 알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축약해서 엑기스만 뽑아서 아주 요긴한 공부길을 밝혀놓은 것이 이 일상 수행의 요법입니다. 요긴한 법이에요. 대종사님은 특별한 공부를 선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공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순간도 공부를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불법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불법인 공부,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선정진, 이론과 사은과 삼라만성이 본래 하나라고 하는 믿음, 그런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공부, 과거에 참된 고수들이 깨닫는 삶과 공부가 둘이 아닌 경지를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 공부인들이 모두 다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표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특별히 산중에 들어가서 경계가 없는 곳에서 닦을 수 있는 공부를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경계 속에서 단련하면서 해야 참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곳에서 하면 납도끼 같다라고 그래요. 도끼 모양은 예쁘나 납도끼로 도끼 나무를 이렇게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도끼가 돼서는 안 된다. 경계 속에서 단련하는, 쇠도끼래야 자를 수 있는데 그건 경계 속에서 공부를 단련하는, 일상이 공부고 공부가 일상이 돼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에요. 무시선 무처선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제 과거에 대종사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몇 생을 닦아서 수도했던 거를 내가 시키는데 내 법대로만 하면 한 생만 닦아도 과거에 몇 생을 닦았던 그 결과 이상을 볼 수 있다. 대종사님은 그거를 강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제자들 보고 다른 데 헤매지 마라. 내가 이것저것 고생을 다 해보고 나니 내가 정말 몇 생을 닦을 수 있는 거를 이 한 생만 닦아도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내가 밝혀줄 테니 해차르지 마라. 해차르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의 공부를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이제 거창한 한방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이도 각도를 트는 데서부터 일상의 차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은 과연 몇 도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 현재 이 늙은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가, 요거를 가르치는데요. 이 젊은 워무드는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길로 뭐 살인, 강도, 뭐 강간, 이런 한 방에 확 보낼 수 있는 길을 젊은 이 악마는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늙은 베테랑 스크루테이프는 내가 일생을 살고 보니 야, 그렇게 무너지지는 잘 않더라. 자기가 무너지는 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야 완전하게 그냥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인상 깊은 거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안 좋아. 함께 사는 사람끼리는 서로 그냥 왼수같이 싸워.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멀리 사는 이 사람들은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듣게 해라 이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그런 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줄 모르게 완벽하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완벽하게 회복 불가능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다가도 가족이 직접 오거나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럼 가족한테 욕설을 퍼붓고 가족을 막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너지는 줄 모르게 완벽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살인, 강도 이렇게 해서 무너지기는 쉽지 않다. 인간은 일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게끔 해야 완벽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노하우를 이 젊은 오무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파멸의 길은 벼랑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파멸의 길은 아무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의 완만한 내리막길, 일상에서의 각도, 틀어진 각도, 완만한 내리막길이 완전한 파멸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2도 정도만 방향을 틀어놓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다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소성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큰 것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큰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쇠가 상처가 나잖아요. 쇠가 상처가 나면 녹이 슬잖아요. 쇠가 상처 나서 녹이 쓰는데 결국은 이 녹이 뭐를 먹습니까? 그 쇠를 집어삼킵니다. 녹을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작은 스크래치 나는 것들을 이렇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작은 것들이 녹이 결국은 그 쇠를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작고 볼품이 없는 것 같아도 평범한 가운데 녹슬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나의 마음을 관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내가 만듭니다. 습관은 내가 만들잖아요.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 습관이 또 나를 만들어요. 그 습관은 결국 나를 또 만들어요. 내가 만든 습관이 결국 나를 잡아먹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비록 평범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녹처럼 습관처럼 결국은 마침내 나를 잡아먹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함이 지속돼 갈수록 그것이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어떤 특별한 계기에 더 분발해서 정진할 수는 있지만 그 정진심으로 평생을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진심의 그 템포를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앉혀놓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의 선행으로는 안 된다. 일상에서 자기 신념과 가치관이 늘 일상에서 작은 데서부터 꾸준히 쌓아갈 때 거기에서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대종사님, 어떠한 것이 큰 도입니까? 그러면 대단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떠한 것이 큰 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큰 도다. 특정 사람, 특정 일부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공부는 큰 대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챙겨야 할 공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공부는 서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꾸준히 또 쉬지 않고 계속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일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번 연도 이제 거의 다 지금 기울어 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벌써 종강 우리 교당도 법회고 그런데 이제 일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또 건강한 일상, 탄탄한 일상, 평범한 가운데에도 그 위력이 갈마 있는 그 일상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